이번 시간에는 이제 non 유니폼 퀀타이제이션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음성 신호를 보게 되면은 큰 신호하고 낮은 신호의 비율이 약 1000대 정도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큰 신호가 1000이면 작은 신호가 1인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1000개 아주 많은 레벨을 만들게 되면은 이 많은 레벨을 만든 수만큼 우리가 비트를 더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비트 수가 많이 되고요. 신호 하나당 비트 수가 많이 증가하면은 결국은 더 많은 표현이 필요한 복잡도가 증가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보면 이제 아날로그 값이 보통은 아주 큰 값들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작은 값들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0 근처의 값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고 0보다 멀리 떨어진 큰 값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빈도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많은 빈도를 차지한 신호에다가 많은 대표값을 할당하는 게 적당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너니폼 우리가 소스에 따라서 너니폼하게 보낸다. 이거 양자화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 신호를 보면은 보통 큰 소리가 나는 부분은 아주 작게 발생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작은 소리들이 많이 발생됨을 다음 표와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는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이 0부터 15, 그러니까 16개의 레벨이 16개 대표값이 있는 경우를 표현했을 때 만약에 신호가 큰 신호의 변화가 있다면 이렇게 이 사인표가 이렇게 크게 된다고 치면은 우리 양자어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할당하면 균일하게 할당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신호가 이렇게 작다라고 치면은 이 작게 할당해 버리면 균일 할당을 하게 되면은 대표값이 뭐 7이나 6이 다 76, 76 찍히게 되면은 이거는 원신호를 거의 76 이렇게 찍었을 때는 두 개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원신호를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른쪽과 같이 바깥쪽은 이제 0을 기준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은 레벨이 크고요. 그래서 간격이 크고 여기는 레벨 좁게 하면은 만약에 원신호가 작더라도 여기에 작게 표현되는 레벨들로 좀 더 많은 값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non-uniform interval가 quantizations이 이제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압축기란 걸 쓸 텐데요. 압축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유니폼하게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치고 이거를 이제 입력 신호를 약간 왜곡을 줄 겁니다. 이게 압축된다고 하는데 왜곡을 주게 되면은 마치 그 비균일 양자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는 x하고 y인데 x 값이 작으면 y 값이 크게 반영되게 만들고요. 그래서 작은 값들의 폭을 좀 넓혀주는 구조가 되겠고요. x 값이 큰 값은 y 값이 폭이 작게 돼서 이걸 줄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를 보통 먼저 달고 균일 양자기를 거치면은 그다음에 이걸 이제 수신다에서는 이제 압축기에 반대되는 개념을 넣게 되겠죠. 그러면 원신호로 하게 되면 이 전체 구조가 결국 이 세 개를 같이 쓰면 비균일 양자기를 쓴 것과 이제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라는 게 압축기의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신장 익스팬더가 되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X가 작을 때는 이제 신장이 되게 커지는 구조가 되겠고요. X가 작으면 커지는 부분은 작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X 입력 이게 출력이 된다면은 이거를 균일 양자기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쪽 부분은 또 X 값이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 촘촘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값이 듬성듬성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의 그 대표값의 개수는 변화가 없지만 요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유니폼하게 우리가 만드는 non-uniform quantizations의 값을 이제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프레서의 방식에 이제 뮤 로그 컴프레션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로그의 이제 1 플러스 뮤,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뮤의 x 절대값을 쓰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대칭인 구조니까 절대값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0보다 클 때는 x를 쓰시면 되겠고 여기다 똑같이 일단 마이너스 써가지고
결국은 원점 대칭인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뮤 값에 따라서 이 결정이 나는데 만약에 이제 뮤 값이 이제 내가 뮤 값을 이제 0이라 치면 뮤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y 값은 x에 대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균일 인터리버의 효과를 갖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뮤 값이 커지면 클수록 x가 더 많이 반영된 에 따라서 x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뮤가 0일 때는 이렇게 직사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입력과 출력이.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압축을 안 하는 구조이기 되기 때문에 어 그냥 균일 인터벌을 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겠고요. 뮤 100이란 건 뭐냐면 100이 들어가면 x가 조금만 커져도 이 값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x가 그래도 이제 1에 가까워지면은 1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분자 분모가 같기 때문에 1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뮤가 커지면 더 이렇게 뭐야 신장과 압축이 더 크게 반영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갖다 쓰기 시면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북미 쪽에서는 이제 뮤가 255 값을 쓰게 되겠고, 아, 이런 값을 쓸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콘 띄고서 뮤는 0이 될 것이고요. 그 로피아 정리를 사용해 보면은 이제 요 1이 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요 신장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아까 컴프레서에서 이제 반대된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원래 신호에 가까운 신호를 샘플하기 위해서 하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컴프레서를 달면은 당연히 익스펜더를 반대로 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송신호에서 이렇게 내가 왜곡해서 보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원복을 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컴프레서를 알게 되고 당연히 수신단은 송신단이 어떤 컴프레서인지 알아야지만이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익스펜더가 들어가는 거는 컴프레서 들어가는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컴프레서 유니폼 역할은 이제 퀀타이제이터에서 이제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유니폼 인터를 썼다고 치면은 요 퀀타이저에는 컴프레서하고 유니폼 퀀타이저 들어갈 거고 이쪽 부분에 이제 신호 복원할 때 이쪽 부분에 익스펜더가 이제 들어가는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코딩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샘플링과 양자를 하면은 연속 신호가 일련의 디스크리트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1, 2, 3, 4 이런 값이 나올 텐데요. 1, 2, 3, 4를 그냥 보내게 되면은 이제 유선이나 무선선을 사용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0과 1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배열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진수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3이라는 거는 11, 7이라는 거는 6이라는 거는 101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내는 게 이제 인코딩이다, 보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된 디스크 값을 0과 1의 배열로 전환하는 값이 이제 인코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 전송에서 대한 심볼이 이진수, 그러니까 바디널일 경우에는 0과 1 심볼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진이 아니면은 이제 0, 1, 2, 3 이렇게 쿼터는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많이 쓰는 게 이제 이진수니까 이진 전송이니까 0과 1이 이제 심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의 집합을 이제 알파벳을 하는데 바이너리 시스템, 그러니까 바이너리 전송할 경우에는 0과 1만 쓰이니까 알파벳이 0과 1의 집합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양자에 대한 출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볼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배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심볼의 배열을 우리가 코드 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6가지 출력을 표현하려면 10레벨은 우리가 4개의 비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4개 비트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0000부터 해가지고 111까지 총 18개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자면 0000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코드 워드는 여기서 총 16가지가 존재하게 되겠고, 이 어떤 16 진수에 해당되는 값을 16진수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10진수면 16가지 되겠죠. 이거를 비트로 표현하면은 4개의 비트로 표현되고 이 4개의 비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진 코드워드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내는 방식은 이제 송신단과 수신단이 정하는 게 나름이 되겠고요. 그럼 이진수, 보통 이진수로 표현이 되는 걸 쓸 거고, 이제 그레이 코딩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레이 코딩은 뭐냐면, 인접하는 두 개의 어떤 값들은 서로 한 개의 비트가 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레이 코딩을 하는데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송신단과 수신단의 방법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샘플링에서 컨텐션에서 인코딩하는 구조를 하나 예를 들자면은, 만약 샘플링을 통해서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내가 9.5란 값을 취했다. 그럼 9.5를 취하면은 이거를 이제 하면은 대표값이 예를 들자면 10이다. 그 레벨에 10을 한다면 이제 10을 전송하면 좋은데, 우리는 사람은 10진수가 편하지만 컴퓨터는 이제 2진수가 훨씬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0이라는 걸 해봤더니 어 뭐 이게 이제 플러스 10이니까 여기서는 1이 하나 더 붙고요. 1이 보통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MSB 보호 비트가 되겠고, 보호 비트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MSB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은 이제 이진수 쓰면은 1010, 그러니까 8, 2 해가지고 10이 되죠. 그래서 20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비트 수는 이제 보호 비트를 포함해서 이제 5개를 가지고 요 값을 표현합니다. 그럼 요거는 총 이제 마이너스가 있다 치면은 총 이제 뭐 요렇게 5비트를 표현한 거는 총 이제 32가지 5비트를 썼으니까 그 레벨을 표현하는 그런 코드워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4비트의 길이의 코드워드를 예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진수를 좀 잘 이해하면은 이제 이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10진수로 16개의 레벨을 나타내는 값이 있겠고요. 그 0이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면 이제 바이너리 000 이렇게 할당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9라는 값이 있다. 9라는 걸 이준을 표현해 보면은 8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8 더하기 1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2의 3승에다가 1이 자리게 되겠고, 2의 3승의 의미는 여기 제일 첫 번째 자리 1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자리 1 이렇게 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의 비트를 0과 1을 나타내는 모든 가지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16가지 되는 것이고요. 그 16가지의 레벨에 맞춰서 표현이 가능한데, 이거는 보통 이진수 변환법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그 펄스 코드, 펄스 모듈의 이제 마지막인 이제 라인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라인 코드는 PWA나 PPM 같은 것과 좀 다르게 이제 0과 1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코드를 맞춰서 전송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라인 코드는 이제 이진수의 연속된 신호를 정기적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가장 방식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을 좀 더 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면은 뒤에 내용들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가 이쪽 보시면 이제 0, 1, 1, 0, 1, 0, 0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0일 때는 그냥 0을 할당하게 되겠고요. 그 TB라는 어떤 심볼의 인터벌이 TB라는 걸 가정했을 때 0을 주고 1일 때는 이제 A를 주고 다시 1일 때 A를 주고 0일 다시 0을 주고 입력이 1일 때는 이제 0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바꾸게 되면은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 되겠고,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게 이제 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A나 마이너스 이런 게 극입니다. 근데 극이 지금 한계가 있죠. 왜냐면 1일 때만 A를 갖고 남은 0은 우리가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니폴라, 유니폴라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이 됐을 때 0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run return to zero, run return to zero 방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run return to zero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A는 이제 가장 쉬운 이제 유니폴라 run return to zero, 그러니까 리턴이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방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run to zero는 뭐냐면 제로로 항상 한 심볼에 돌아오는 게 run to zero고, return to zero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이건 안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어 그 이제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리턴 제로는 펄스가 한 비스 중에 당시 제로로 돌아와 있는 거고, 런 리턴 투 제로는 제로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게 리턴 투 제로다. 넌 리턴 투 제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A번이 유니폴라 non return to zero를 말씀드렸고요. 요 밑에 걸 보시면은 위에 것과 A 1일 땐 동일한데 0일 때는 이게 0이 아니라 마이너스 A를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극이 하나인데 이거는 극이 두 개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이라는 게 두 개인데 바이폴라라고도 표현하지만 보통 그냥 폴라 해도 됩니다. 여기서 왜 폴라 이게 극이 두 개 있는 거니까 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건 폴라 그다음에 넌 리턴 투 제로 0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10번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0일 때는 똑같고요. 근데 1일 때는 A가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유니폴라, 그러니까 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리턴 투 제로, 리턴 투 제로 시글라이닝 이런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D번은 뭐냐면 0일 때는 0이고 1일 때 올라가죠. 리턴 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 다음 번째는 요 극의 반대 방향을 한번 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극이 두 개에서 바이폴라라고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리턴 투 제로죠. 리턴 투 제로 시그널링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1이고 0일 땐 그대로 있다가 다음 1일 땐 다시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게 바이폴라 리턴 투 제로 시그널링이 되겠고요. 요 마지막 거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2번은 이게 맨체스터 코딩이라고 해서 0일 때는 마이너스 A에서 A로 두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A에서 중간에 마이너스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쓰는 게 이제 맨체스터 코드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 이건 뒤에 이제 내용이 좀 있으니까 제가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각각의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유니폴라 non return to zero 방식을 보시면은 심볼 1일 때는 A란 폭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0일 때는 0입니다. 그래서 극은 하나이기 때문에 유니폴라라게 되겠고 여기서는 0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non return to zero라고 하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온오프 시그널 어떤 의미냐면 0일 때는 끄고 1일 때는 켜고 그러니까 온, 오프 하는 방식이고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그 라인 코딩을 할 때 방식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폴라 리턴 투 제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0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A를 갖고 1일 때는 A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안 돌아가죠. 중간에 안 돌아가니까 런 리턴 투 제로 방식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진폭 값은 항상 0이었고 마이너스 A하고 A를 갖는 값이 됩니다. 근데 요 신호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은 이제 심볼 0이 여기 이진 데이터가 0과 1의 개수가 보통 확률이 같다. 그럼 보통 절반 정도 있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평균 내보면 평균 내는 다 더해버리죠. 다 더해버리면은 반은 A고 반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0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시간 평균이 어떤 걸 나타내냐면 시간에서의 기대값은 주파수에서는 이제 주파수 형, 그러니까 DC 성분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DC 성분을 어, 이렇게 그 고려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호를 보낼 때 이제 아주 먼 거리에 전송할 때는 이 DC 값은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그 송배전 할 때 아날로그 신호를 아니 뭐야 주파수 신호가 60Hz나 주파수 신호를 쓰냐면 교류 전류를 쓰냐면 DC는 가까운 데서는 괜찮은데 멀리 전송할 때는 이게 잘 패스로서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그 감소가 심해가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코딩을 써서 식료품을 0을 보내는 방식이 좀 이제 약간 선호되는 그 장거리 전송할 때 선호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폴라 리턴 투 제로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1일 때는 A고 남은 0일 때는 0인데 이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 값이 들어오는 어, 구조를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유니폴라 리턴 투 제로 방식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 심볼 원에서 왜 그러면 0으로 이렇게 보내느냐라는 거는 뭐냐면 비트에 이게 일일이 연속 리턴 투 제로가 아니면 계속 연속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신호가 언제가 이게 바뀌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리턴 투 제로 방식은 항상 비트의 시작점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단에서 이제 동기나 클럭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바이폴라 2.2 제로 시그널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이고 1일 때 이제 보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이 다음번에 짝수 번째 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A를 갖고요. 홀수 번째는 A를 갖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 바이폴라 리턴 투 제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개의 레벨이죠. 왜냐면 0은 0을 쓰고 있고요. A하고 마이너스 A가 짝수 번째 값에 의해서 생긴다. 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예전에 이제 어떤 장비를 보면 RS232라는 이제 시리얼 포트가 있는데요. 이 시리얼 포트에 보낼 때는 이 바이폴라 리턴 투 제로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송신도에서 보낸 심볼과 일의 요 값은 요거는 이제 확률 일과에 상관없이 항상 시간 평균이 0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DC가 항상 0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맨체스터 코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코딩은 1일 때는 이제 0일 때는 이제 1일 때는 이제 여기 A란 폭에서 마이너스 A로 떨어지고 여기 중간에 그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에서 1로 A로 올라가는 그런 심볼입니다. 이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이제 맨체스터 코딩이 되겠고요. 맨체스터 코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모든 심볼이 반은 A고 반은 마이너스 A예요. 근데 1은 먼저 A고 두 번째 오른쪽 게 이제 마이너스 A라 치면은 심볼 0은 두 개가 반대죠. 이런 구조를 갖는 특징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심볼이 일정 폭으로 이제 A와 마이너스 A를 갖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시간 평균을 내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0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장점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간 평균이 0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항상 반은 A가 되고 반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일정하게 평균적인 신호값을 쓴다고 치면은 요 값은 항상 이제 A라는 어떤 파워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맨체스터 코딩은 이제 좀 특수한 환경,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가 과시광이라든지 그런 디지털 통신 중에 어, 그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매트리스 코드를 항상 규격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이 아까 각각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 코딩들이 그 주요한 특성들 때문에 각각 시스템에 쓰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성들을 이제 다 아시면 좋은데 잘 모르시더라도 대표적인 이 개념들만 잘 쫓아가 보시면은 충분히 그 특성들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출연해 보실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